자, 학폭 관련 사안으로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건가는 굉장히 너무 범주가 넓은 이야기여서 제가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피해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,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 있게 듣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이 피해자의 생각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거나 되게 좀 피해를 입었다 보니까 약간 좀 분열되어 있는 지식들, 그 정보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. 그리고 되게 좀 덜덜덜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서 그 객관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기까지의 그 흐름이 쉽지는 않아요.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더더욱이나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최우선시가 되는 거죠. 그 최우선시 할 때,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부모님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다. 그 아이들한테 뭐가 될 수 있다. 자, 이런 다양한 것들도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? 선생님은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저건 저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.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. 일단 네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마운 거니까 나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하는 그 안심을 계속해서 주는 게 중요해요. 물론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. 계속해가지고 그 친구를 보기는 해야 돼요.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학교폭력 그 사안 자체에 감정적으로 뛰어들면 안 돼요. 걔가 잘못했네 뭐가 잘못했네 라면서 거기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 상담의 길을 잃어요. 그냥 지금 이 피해자로 온 그 내담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 내담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여겼을 건지 그거에 공감하는 거가 중요해요. 왜냐면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무언가까지가 가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무섭거든. 훗날이 있을 거가 무섭거든. 그래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이야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까?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까? 하는 등등의 이슈들 있잖아요. 그것들을 설계하고 만들고, 물론 그거는 그 피해자 친구랑 같이 하는 거고. 그런데 여기에서 갔을 때 어느 정도 좀 그 경미한 수준의 아니면 좀 그 착각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오해가 같이 되었었던 부분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가해자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럼 진짜 괜찮냐? 그리고 가해자도 미리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이 둘이 다 좀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오해를 얘기하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둘을 만나게까지 해줘요. 실제 학교폭력 사안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좀 오해로 빚어진 거고 둘 다 풀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봐서 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매뉴얼로는 뭐 그 피해자한테 뭐 가해자를 절대 만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갈등을 푸는 것도 교육이죠. 자, 가해자는 좀 다릅니다. 가해자는요 일단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솔직히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성 안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좀 달라지거든. 많은 친구들은 반성합니다. 그리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뭐 후회도 하고 이래요. 진짜 소수의 그 정말 악마 같은 녀석들을 제외한 많은 친구들은 하다가 뭔가 좀 잘못되면 헉 하고 놀란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네가 어쩌다가
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동을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면 그 친구는 외롭거나 아니면은 감정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.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얘가 걔한테 그렇게 했었던 거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저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반대 경우 또 할 건데요? 제가 뭘 잘못했어요? 이러면서 되게 반항하는 친구 있죠. 반항하는 친구는 절대로 일단 1대1로 상담해야 됩니다.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게 없었다? 그럼 분열되면 두렵다는 거예요. 네, 무조건 1대1로 봐야 돼요. 1대1로 봐서 좀 너도 그럴 수 있었겠네 뭐 했네 막 이렇게 좀 말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공감하다 보면은요, 걔가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 놓거든요. 그랬을 때 이 친구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, 그리고 이 상담사의 라포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실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변경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들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이 흐름에 문제성을 느끼는 거기도 해요. 가해자들도 애야. 애들이잖아. 애들은 그저 부모님의 무언가에 대한 리액션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. 어른의 잣대와 판단으로 하지 말자고.